예, 안녕하십니까. 대상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쉬운 계정별 회계 해설 매출원가 21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재고 평가에 대해서 재고 자산에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려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매출원가는 정의를 보시면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대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과 대응되는 어떤 원가다, 제품 상품 원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류는 기본적으로 제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그다음에 용역 매출원가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회계기준상,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매출원가를 막 뽑으려고 어, 일부만 매출원가 띄어서 갖다 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회계기준상은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만 매출원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업종은 매출원가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비용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업체만 사실 매출원가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세 개 외에 서비스업이라든지 개발업 이런 데는 매출원가를 굳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비용으로 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재고자산 쪽에서도 좀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기초 상품, 매입 비용, 플러스 타계정이 있고, 마이너스 타계정 출고, 마이너스 기말 상품 하면은 이제 상품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상품 재고 금액을 사실 구하는 게 어떤 매출원가의 대부분의 작업인 거죠. 제품 매출원가도 이렇게 상품하고 제품만 달라졌고 똑같습니다. 용역 매출원가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발생한 비용이니까 이건 집계의 문제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낯선 부분이 타계정 입고 타계정 출고 이게 뭐냐? 그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제조하는 업체인데 원재료를 판매했어. 그러면 원재료를 타계정 출고해서 상품으로 타계정 입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생산에 투입했어. 그러면 원재료 타계정 입고로 들어와야 되고요. 상품에서 타계정 출고, 타계정 출고돼서 원재료로 들어가는 이거를 타계정 입고 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판촉, 접대, 종업원 증여 등으로 반출을 했어요. 판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출을 했어. 그럼 이거는 타계정 출고로 처리해서 이런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없어지면 모두 다 매출원가로 가겠죠. 판매한 게 아닌데 이렇게 같다고 매출원가에 하면 안 되니까 이건 별도로 빼서 다른 계정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출고 부분이 모두 다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가 아닌 어떤 이런 입고 출고를 조정하기 위해서 타계정 출고, 타계정 입고라는 형식으로 수불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수불부가 없다면 이런 수량을 집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시가 되는 것이고, 수불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입고 출고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량을 집계하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매입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 매입 매출 원가 중에 매입 및 부대 비용은 뭐냐? 보시면 매입 운반비, 당연히 부대 비용이죠. 수입 관세, 매입을 위한 부대 비용. 식품 창고, 이거는 이제 판매를 위한 창고잖아요. 이거는 상품 원가가 아니라 판관비. 대공열제 수료, 당연히 판관비. 고객사에 대한 운반, 판매를 위한 운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관비. 결국 이 매입을 위해서 발생한 어떤 비용만을 상품 매출 원가로 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유사한데요. 단기 제조 원가가 원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잖아요. 그러면 구매, 생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매 제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 경비. 그다음에 원재료 운반비, 수입 관세, 보관비 등 이거는 원재료의 보관비입니다. 결국 제조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 근데 영업관리비, 출고 이런 부분들 이거는 관리 비용 내지는 판매를 위한 비용, 판관비죠. 그래서 불포함. 당연히 대금결제 수령 불포함.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품 판매를 위해서 운반비가 든다.
제품의 보관비가 든다. 이거는 판관비입니다. 불포화. 결국 이 원재료의 구매, 생산을 위한 비용이 단기 총재정원가에 포함이 될 거고 관리라든지 판매라든지 제품의 보관 뭐 이런 부분들은 판관비로 배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제조하는 회사들은 제조 경비, 판관비의 배부가 되게 중요하겠죠. 각각의 건별로 들어가는 부분은 건별 전표로 하면 될 텐데 공통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겠죠. 공통 비용은 배부를 통해서 제조 경비와 판관비를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를 쓰는데 원재료도 쓰고 제품의 창고도 써. 원칙적으로는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제조 경비, 제품의 보관 비용은 판관비 이렇게 배부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게 원가를 설명할 때 T계정으로 좀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T계정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수불부 형태로 좀 설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려봤습니다. 상품 계정을 보면 기초 상품이 차변이 있고 매입 금액 타계정이 있고 이 대변에는 원가, 출고, 기말 상품이 있겠죠. 결국 이걸 보면 원재료 타계정 등에서 타계정 입고로 들어올 거고 타계정 출고가 돼서 원재료로 가든지 판매 촉진비로 가든지 뭐 이런 형태 이렇게 됩니다. 결국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매입 플러스 타계정 입고에서 빼기 출고 기말 상품을 빼면 상품 매출원가겠죠. 이런 설명들을 하기에는 이 T계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사실은 T계정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전표로 치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원가 결산할 때 자동 전표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할 때, 상품 매출 반품할 때 이럴 때 막 이 상품 매출하고 막 치고 하면 안 됩니다. 상품 메인만 회계 처리를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원가 결산 때 들어가는 것이죠. 똑같이 제공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마찬가지인데요. 뭐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원재료에서 원재료 B가 돼서 제공품의 총 제조 원가로 들어가고 이때 노무비하고 제조 경비도 제조 원가로 가죠. 그 다음에 제품 제조 원가가 돼서 제품으로 이관되고 요게 이제 팔리면 매출 원가가 되는 요 흐름, 요 부분은 이제 T 계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회계 처리가 되는 부분은 원재료 매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원가 분기에서 자동 분기로 결산 분기할 때 원가 결산으로 회계 처리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원재료 판매됐다고 제품 매출됐다고 반품됐다고 뭐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원가 결산 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은 원재료 메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세환급은 이제 수출할 때 수입 시 냈던 관세 부분을 되돌려주는 건데요. 이거는 수출할 때 매출원가 차감. 사실은 뭐 신청을 안 했어도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수출 시점부터 매출원가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매출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좀 반드시 기타 매출원가도 좀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보통 임대 사업이 좀 매출이 컸을 때 그런 감가상각비나 관리비 등을 좀 기타 매출원가로 표시해달라고 감사인들이 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원칙적으로는 재고자산에 계산할 때 반드시 수불부가 있어야 된다. 그냥 수량에다가 최근 매입 단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입선출법이더라도 다 최초의 취득가액을 역으로 끌고 가서 계산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재고자산 계산에 수불부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조금 회계기준상은 안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